산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산의 모양을 똑같이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똑같이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느낌을 한번 해보세요 라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내용처럼 한번 모양을 다듬어 보자고요. 일단 필요한 건 동그라미 대놓고 있으니까 동그라미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자, 쓱. 물론 가이드라인을 하나 만들어 놓고 쓰시는 게 좋겠지요. 네. 띡. 자, 해놓고. 자, 동그라미 그립니다. 쓱. 자, 하나 그렸어요. 자, 약간 위쪽으로 가 있네요. 그럼 실제로 잘라야 되는 위치는 조금 아래쪽인 이 부분쯤 되겠죠. 자, 그런데 봤더니 살짝 안으로 들어가 있는 아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럼 얘를 자르기 전에 저는 옵셋을 이용해서 자, 미리 하나를 더 들어가서 하는 게 낫겠네요. 자, 그러고 나서 자, 모양 만들기 전에 글자부터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자, 포토그래피부터. 자, 포토그래피라고 썼고요. 서체는 여러분이 쓰고자 하시는 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편적으로 가장 유명한 서체 중에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은 미려드예요. 미려드 프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제품 디자인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서체 중에 하나고요. 가장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된 서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유명한 서체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유럽이나 미국 쪽 같은 데서 많이 쓰고, 독일 쪽에서는 딘이라고 하는 서체를 좀 더 많이 사용하는데, 이 딘체는 이쪽에 컴퓨터에 깔려 있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다운받아서 사용하셔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졌어요, 딘체는. 자, 뭐 똑같은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뭐 이걸로 쓰죠. 자, 쓱 갖다 놓고 저는 여기서 자,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자, 마찬가지 가운데 정렬 위에 원더 볼까요? 러스트? 자, WANDERLUST. 자, 저는 계속 대문자로 체크를 해놓고 있었기 때문에 끄고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꿔 썼습니다. 글자 크기나 내용들 적당하게 맞춰놓고 자, 서체 아까 다운받으신 서체가 미라클 앤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MIR 자, 선택하시면 이런 서체로 만들어 줍니다. 미라클 앤 크리스마스. 위랑 다른 서체이긴 합니다만 느낌 비슷해서 이걸로 하시라고 했던 거고요. 꼭 이거 아니어도 됩니다. 상관은 없어요. 자, 그래서 배치를 쭉 정리를 하시면 자, 여기까지는 됐습니다. 이렇게 만드셨겠죠. 자, 글자 도형으로 깨도 상관없는 것 같으니까 깨놓고, 물론 차후에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다시 조정해야겠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면, 바깥에 있는 면, 자, 한번 쪼개줘야 되는데, 자, 바깥에 있는 것만 일단 쪼개겠습니다. 패스파인더 자르고, 밑에 있는 거 지우면, 자, 면 나왔으니까 필요한 색깔, 마음에 드는 색깔을 정해서 쓱 칠해 주시겠죠. 자, 그 위에 있는 얘는 자, 제가 뭐 할 거냐면 요 글자 형태대로 한번 따내 줄 거예요. 따내 줄 건데 어떻게 하는 게 좀 나을까요? 그냥 미리 한번 따내고 할까요? 자, 원더 요거 가지고 자, 미리 복사할게요. 자, 그리고 숨겨놓고 같은 자리에 붙이고 자, 일단은 요 글자 자체를 정리를 좀 해 주어야 되니까 패스파인더로 잘랐다가 합치면 안에 들어있는 면들은 정리를 시키겠죠. 자, 이 자체를 어떻게 이렇게 탄해서 자르려고 하니까 오브젝트의 패스의 옵셋 패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바깥으로 정리되게끔 하려고 합니다. 뭐 더 키우셔도 되고 줄이셔도 되고 적당하게 해서 면 만들어내면 합친 다음에 안쪽에 있는 이 면과 잘라서
불필요한 거 지우시면 요 글자 라인대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한 번 더 할까요? 네, 천천히 다시 할게요. 자, 아까 열심히 글자 이렇게 만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쵸? 자, 위에 거는 이렇게 외곽을 따서 처리할 거기 때문에 이 안에 자잘자잘한 게 서체로 만들어져 있어서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자, 컨트롤 C 복사해 놓고, 자, 얘네들은 숨겨 놓고 복사한 걸 같은 자리에 그대로 붙여넣기 컨트롤 F. 자, 얘는 없앨 라인이니까, 자, 얘를 가지고 뭐 할 거냐? 패스파인더를 일단 자르세요. 커팅 하고 다시 합치면 구멍 뚫린 아이들이 다 메워지겠죠, 자연스럽게. 자, 여기까지 됐나요? 다시 한 번 더 할까요? 자, 이 아이를 커팅, 디바이드 하고 다시 유니트 합치고 두 개를 버튼을 교대로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옵셋, 오브젝트의 패스의 옵셋을 이용해서 직접 눈으로 보시고 얼마큼 커지는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하셔야겠죠. 얼마큼 자를지. 자, 라운드로 할지 미터로 할지도 여러분들이 직접 파악하십시오. 저는 라운드로 해서 정리할게요. 되었으면 OK. 자, 기존의 글자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튀어나간 겁니다. 이 바깥으로 튀어나간 아이와 자, 뒤에 있는 아이를 잘라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다시 패스파인더로 합쳐서 정리를 해놓고 자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안쪽에 있는 이 면, 자, 색깔을 좀 다르게 해줄까요? 자, 요 면, 그리고 글자처럼 된 이 아이를 패스파인더로 잘라냅니다. 자르고 나서 언그룹 하시고 위에 있는 살려줄 얘만 빼고 시프트 클릭해서 나머지는 지워주시면 되겠죠. 자, 이 부분도 있는데 자, 연결되다 보니까 생긴 문제네요. 아까는 제가 띄워놨었는데, 그럼 이런 거는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펜툴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잘 마무리를 좀 해주셔야겠죠. 이건 별 수 없죠. 자, 여기도 하나 있죠. 자르고 언그룹 지워내는 거죠. 조금 더 이쁘게 가공하셔도 되지만 뭐 추가적인 작업이 있으니까. 아까 숨겼던 아이가 있습니다. 오브젝트 쇼 다시 나타나게 하시면 자, 밑에 거는 정리가 되는 거죠. 자, 이 위에 있는 모양을 너무 막 디테일하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힌트를 좀 드리자면 아까 나무라는 느낌 뺄 때 어떻게 했어요? 제가 슥 그냥 이렇게 쭉쭉 나무 모양을 뺀다. 가지의 방향성을. 그 다음 뭐 한다? 위드 툴이라는 걸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두께 정도를 직접 적당하게 조절해서 맞춘다. 그 다음에 얘네를 익스펜드 건다. 그리고 그대로 합치고 나서 다시 필요한 만큼 어느 정도 조절을 한다. 옵셋이죠. 점이 너무 많으면 좀 그러니까 심플리파이 같은 걸로 한 번 더 좀 디테일하게 재조정을 한다. 자,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어요. 이 원리를 이용해서 일단 요 정도의 느낌이 오게끔 만들어내는 거죠. 무슨 말이냐? 펜툴로 하나하나 따셔도 되겠지만 굳이 뭐 저는 대략 하게 라인에 맞게끔 쓱 쓱 쓱 쓱 쓱 자, 선을 짜내는 거예요. 자, 외곽의 느낌처럼 비슷하게 안쪽에 들어가는 것도 펜툴 이용해서 자, 이쯤 들어가나요? 자, 쓱 쓱 자, 이렇게 자, 뭐
엄청 이쁘게 따낼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자, 여기 위에서도 자, 뭐 이런 식으로. 여기도 자,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더 이쁘게 가공하는 건 차후에 조금 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을 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어 냈다면, 자, 저는 추가적으로, 자, 원래 여기 다 위에 올려놓고 해야 되긴 하겠지만 느낌만 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선의 두께, 위드 툴 같은 걸 이용해서 자, 원하시는 대로 잡고 조금 당겨줍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자, 약간의 느낌 나왔고, 그 다음 여기 밑에 있는 애들도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쓱, 쓱, 쓱. 자, 이렇게 끄트머리도 조금 두께 주고요. 자, 전혀 이쁠 필요 없어요. 자, 그냥 이렇게 느낌만 빼는 거예요. 뭐 여기도 있다 그러면 더 빼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느낌이 좀 나왔다 라고 한다면 그대로 쓸 수는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expand appearance, 선이니까 눈에 보이는 형태대로 면 처리해 주세요. 분리해 주세요. 하고 다시 패스파인더로 합칩니다. 때론 중간중간에 필요하신 곳을 이렇게 마이너스 툴이나 기능들 이용해서 하셔도 상관없고요. 아, 모르겠다, 난 그런 거 그냥 할래 하셔도 됩니다. 오브젝트에 아까 보셨던 심플리파이 같은 걸 이용하신다면 좀 더 재미있게 표현이 가능하죠. 벌써 거의 다 됐죠 벌써. 자, 이대로 끝내셔도 뭐 좀 어색하긴 하지만 안 될 건 아니죠. 하지만 저는 여기다가 살짝 더 가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색한 거는 조금 맞춰주고요. 자, 현재 느낌에서 카피해놓고 할까요? 자, 산의 그림은 보고 하면 좀 더 좋긴 하겠지만 설명할 때는 그냥 하는 게 나으니까. 위드 툴 말고 안에 내부를 보면 워, 트위틀, 뭐 퍼커 등등등 많이 있어요. 자, 얘밖에 쓸 게 지금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씩 보여드리자면, 엙이라고 하는 아이는 자, 이렇게 브러쉬 모양이 있습니다. 누르고 그냥 내가 미는 대로 딸려오는 아이를 말합니다. 너무 많이 밀려요. 브러쉬가 너무 큰 것 같아요. Shift Alt 누르시고 여러분이 방향키를 대각선 방향으로 어느 쪽 방향을 하시는 거에 따라서 브러쉬 크기가 작아지거나 커지거나 할 수 있어요. 자, 네 군데 다 해보세요. 일부러. 자, 그러면 Shift Alt 누르시고 쓱 작아지죠? 커지죠? 네, 이렇게. Alt만 눌러도 되는데 Shift를 누르는 이유는 Alt는 이렇게 찌그러뜨리기 때문입니다. 작게 한 상태에서 필요한 만큼 이렇게 밀어주시면 원하시는 산의 모양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공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돼요. 이거 가지고 자기 캐릭터를 만드시는 분도 있어요.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시던데, 전공생 아니었어요. 체육학과 출신이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쓱 빼시면서 느낌. 자, 저는 미적 감각이 좀 약하다 보니까 산을 이쁘게 만들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자신감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아이 말고 다른 기능은 도대체 뭐냐? 자, 슬쩍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자, 뭐가 잡혔을까요? 자, 다른 기능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트위를 말 그대로 휘는, 회전하는 기능이에요. 자, 키워서 눌러봅니다. 이렇게 도는 거죠. 자, 돌 때 Alt 누르면 반대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또, 자, 얘는 그림상을 보면 뭔가 모으는 기능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가 누르는 그쪽 방향 기준으로 모아주는 기능. 네. 그 밑에 있는 얘는 반대로 밀어주는 기능이에요. 이렇게 적당하게 눌러서 조절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너무 많아지면 느려지니까 테이프 같은 거 있죠. 스카치 테이프 같은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이런 모아주는, 또는 이렇게 반대로 퍼뜨리는, 잉크 같은 거 할 때 쓰는 기능이고, 자, 얘가 이런 식으로 지글지글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기능입니다. 어디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잘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 모양을 그대로 가져와서 자, 적당하게 그 형태 위치를 딱 만들어 주시고 뭐 하면 되겠어요? 얘랑 얘랑 자, 두 개의 면을 패스파인더로 자르고 언그룹 바깥에 안에 거 제외한 나머지는 삭제하시면 정리가 되겠죠. 실제로는 산의 그림을 보고 그대로 만들어 주시는 게 맞겠지만 뭐 굳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모양 보시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밑에 있는 얘네들도 이제는 같은 색깔의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끝이 나는데, 자, 문제는 이제 두 가지 정도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뒤에 산이 어떻게 돼요? 약간 이렇게 거친 느낌이 좀 나고 있죠.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 두 가지를 해볼게요. 자, 거친 느낌이 나는 것 표현. 자, 중간 저장 혹시 모르니까 해놓고 해볼게요. 자, 버전 낮추겠습니다. 자, 세이빙이 떴는데 갑자기 끄시면 복구 안됩니다. 무슨 말이냐? 자, 다시 한번 저장해 볼게요. 자, 버전 일부러 낮춘 거고, 여기 뒤에 보시면 제가 마우스 있는데 잘 보세요. 저장 누를게요. 자, 세이빙 뜨죠? 이때 갑자기 딱 끄시는 분도 있어요. 저장됐지 생각하시고. 그럼 다시 복구 안 돼요. 안 켜져요. 자, 회색 부분 두 개를 잡고 밑에 있는 글자랑 포토그래피라고 써 있는 거는 선택 안 했어요. 해제했어요. 자, 이 두 개를 잡고 메뉴 이펙트에서 효과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다 해보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 멈췄다. 그럼 컴퓨터 그냥 껐다 키면 되죠. 뭐가 문제예요. 그죠? 자, 쭉 내려갑니다. 이런 아이들 말고, 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긴 하겠지만 말고 내려가서, 자, 포토샵이라는 이펙트가 있어요. 사실 포토샵에서 써야 되는 이펙트 효과인데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약간의 효과를 이용해 써먹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죠. 그 중에 대표적인 건 이펙트 갤러리나 텍스처인데, 전 텍스처를 해볼게요. 텍스처 안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텍스처의 텍스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창이 하나 뜹니다. 실제로 포토샵에서도 이 그림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앞에 그림 끝에 있는 요 텍스처, 패치워크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고요. 텍스처에서도 끝에 보시면 캔버스 말고 다른 모양들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조정할 수 있어요. 뭐 캔버스 같은 거 각도도 탑이 아니라 뭐 레프트 이런 식으로 사이즈, 그 다음에 효과에 대한 양. 자, 이런 식의 효과를 슬쩍 주고 OK를 딱 누르시면 무늬가 들어가죠. 네. 이런 식의 효과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다른 어떤 작업을 해서 날릴 수도 있죠. 자, 왜 이렇게 얘기를 드리냐면 일러스트레이터에 들어가 있는 사실 이 포토샵 이펙트의 기능들은 엄밀히 말하면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써먹으면 안 되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가끔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효과를 주시고 뭐 해라? 눈에 보이는 이 형태를 강제로 이미지화 시켜라. 익스펜더 누르셔도 강제로 이미지로 치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서 언급을 하는 거고요.
왼쪽에 보이시는 이런 어디 갔죠? 이런 그림처럼 직접적으로 하시는 거는 사실상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하시는 걸 거예요. 선을 브러쉬 패널에서 요거 브러쉬 패널에서 기본은 별거 없는데 밑에 라이브러리라고 있습니다. 옵션 누르셔도 라이브러리라고 있습니다. 만들 수도 있지만 자,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 볼게요. 내가 원하는 브러쉬의 모양을 자, 기존에 등록된 것 중에 찾아서 써먹을 수가 있어요. 일단 화살표 아무거나 클릭해 볼게요. 툭 뒤에 모양 바뀌죠. 이런 식으로. 자, 쉽게 말하자면 스트로크에 있는 요 에로우 헤드의 확장판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살표 뿐이 아니라 다른 굉장히 많은 모양들을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모양도 있고요. 이런 붓글씨 같은 느낌, 붓의 느낌처럼 처리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아이들을 여기에 접목을 한번 해볼 건데요. 그냥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되니까 자, 위에 느낌처럼 한번 슬쩍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세로선 몇 개와 가로선 몇 개를 똑같은 패턴을 느끼면 조금 안 이쁠 테니까 적당하게 쪼개서 자, 패치를 깔아보는 거죠. 자, 이 정도 느낌에서 자, 보편적으로 포토샵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부분일 텐데 일러스트도 가능합니다. 선에서 제가 뭘 할 거냐면 대시라인을 체크를 해볼 거예요. 대시라인 체크하면 뭐가 돼요? 점선으로 바뀌죠. 점선의 길이를 줍니다. 공백의 길이도 적당하게 줍니다. 똑같지 않아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적당하게 조절만 하시면 됩니다. 자, 선의 길이와 갭의 그 길이를 주고 적당하게 주고 있는 그대로 익스펜드 줍니다. 그럼 자, 필은 아니고 선만 줄 거기 때문에 필을 체크를 해제를 하고 스트로크만 OK 누르시면 반대로 했나 보네요. 제가 자, 다시 눌러 볼게요. 스트로크 끄고 OK. 자, 이상하게 제가 원하는 대로 안 되네요. 자, 다시 한번 눌러 볼까요? 띵. 네, 됐습니다. 이렇게.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생각보다 안 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서 이 익스펜드 버튼을 딱 누르면 바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가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약간의 가공 몇 개를 하고 익스펜드 어피어런스를 눌러주셔야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잘 안 되면 그냥 중간중간 듬성듬성 점을 추가하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되게 듬성듬성 가로선과 세로선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 아이를 가지고 뭐 할 거냐? 그대로 아까 보셨던 브러쉬에 있는 라인을 선택할 겁니다. 선의 길이와 두께 내용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가장 마음에 드는 형태로 수정을 하시는 거고요. 더 필요하다면 더 조정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대로 강제로 Expand Appearance 버튼 누르시면
얘가 그대로 면 처리가 됩니다. 자, 좀 복잡해지죠? 이렇게 쓰실 일이 몇 번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클라이언트 중에 한 번씩은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자, 그럼 이대로 뭐 하시면 될까요? 뒤에 있는 면을 가지고 패스파인더를 잘라내시는 거예요. 잘라내고 더블 클릭 들어가서 이 면 색깔과 동일한 색깔들을 찾아서 지우시면 얘네들이 보시는 것처럼 구멍이 다 뚫려 있겠죠. 자, 보이시나요? 네. 너무 제가 미세하게 잘랐나요? 자, 생각보다 잘 안 보이네요. 자, 이런 식으로 조금 디테일하게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혹시 모르니까 제가 알려드리니까 필요하시다면 점검을 해서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좀 두껍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너무 얇으니까 다시 그냥 설명드릴게요. 자, 선을 하나 그어요. 이 선에 대시라인을 줘요. 대시라인 자체를 브러쉬로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넣는 거예요. 괜히 제가 아까 끊었죠. 자, 다시 보여드리자면 대시라인이잖아요. 점선인 상태에서 브러쉬의 모양, 라이브러리에서 필요한 브러쉬 모양을 찾아냅니다. 뭘 하시든 여러분이 마음에 드시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리본도 들어있습니다. 자, 선택하신 다음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선의 두께를 조절해서 강도를 맞춥니다. 그리고 익스펜드 면 처리합니다. 자, 이 아이를 어떻게 내가 자르려는 곳에 가져와서 강제로 잘라내겠죠. 자, 그러면 필요 없는 아이들은 지우시면 효과가 남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조금 어렵다면 한번 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깥에 있는 이런 지저분한 것들은 한 번씩 더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것까지는 뭐 일단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양이 많아서. 자, 보시면 이제 그림이 남았는데요. 자, 안쪽에 들어있는 이 아이들 중에서 그림은 도대체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라는 관점이 있겠죠. 자, 자, 그림은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그냥 다운 받으시면 돼요. 자, 가급적 이제 무료 이미지 소스를 가져올게요. 무료 이미지 소스는 저는 unsplash.com에서 가져오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산이 있었어요. 산을 가져올게요. 검색에다가 어느 쪽에든 검색창에다가 마운틴이라고 검색하겠습니다. unsplash.com이라는 사이트는 한국어로는 검색이 아예 안됩니다. 영어로 하셔야 되고요. 자, 마음에 드시는 이미지를 선택하십시오. 자, 뭐가 좀 나을까요? 자, 이런 느낌도 괜찮을 것 같고요. 조금 어두운 느낌으로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바로 다운 버튼 누르시면 가장 큰 원본 이미지를 쓰게 되는 거고, 그림 자체를 클릭하시면 오른쪽 상단에 다운 프리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사이트의 이미지의 크기를 작은 것부터 조정하실 수 있어요. 너무 큰 거는 무거우니까. 자, 미디엄으로 가져올게요. 자, 다운 받았네요. 자, 이 아이를 한번 열어서,
자, 가져올 건데, 자, 여기서부터가 아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일에 자, 직접적으로 이 JPG 이미지를 드래그 하시면 자, 이렇게 이미지가 가져올 수 있는데요. 자, 이미지가 컨트롤 Y에서 보겠습니다. 어떤 느낌인가요? X로 표시가 되어 있죠. 자, 하나 더. 자, 카피하긴 하겠습니다만 버튼 하나 더 누르겠습니다. 자, 둘을 비교해 볼게요. 컨트롤 Y. 자, 둘의 차이점 보이시나요? 하나는 X, 하나는 X가 없습니다. 자, 둘의 핵심적인 차이를 설명드리자면 왼쪽에 X로 표시한 이 형태는 여러분들 이미지를 링크로 가져온 겁니다. 링크로. 오른쪽에 있는 이 X 표시가 없는 이미지 형태는 이미지를 파일에 심은 것입니다. 자, 직역해서 해석하자면 이런 뜻이 됩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해석이 되시나요, 혹시? 다시 얘기할까요? 이미지를 파일에 심은 것은 일러스트레이터를 껐다 키더라도 이 내부에 이미지가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왼쪽에 링크로 가져온 아이는 이 데이터를 다른 쪽의 컴퓨터에서 열은 순간 데이터 유실됐습니다. 원본 이미지 위치를 찾아주세요 라고 뜹니다. 즉 왼쪽에는 이 이미지는 파일 안에 내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보여드릴게요. 파일에서 Save As를 눌렀어요. 자, 바탕화면에 임시로 그냥 아무거나 저장했습니다. 자, 저장해 놓은 상태에서 닫아버립니다. 닫고 다시 해당하는 데이터를 열어보겠습니다. 이 파일이죠. 자, 현재는 아무렇지 않게 열리죠. 똑같이 한번 더 해볼게요. 똑같이 한번 더 할 건데 아까 다운받은 링크 그대로 들어가있던 이 파일을 이름을 바꿔도 되고요. 그냥 아예 여기서 바탕화면을 옮겨도 됩니다. 없죠, 데이터. 자, 위치를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파일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똑같이 열어볼게요. 자, 데이터 뜨죠. 현재 not find 찾을 수 없습니다. 링크 처리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다니엘 레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사진 파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찾아서 다시 재연결해 주세요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Replace라고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하는 이 이미지 소스가 어딘지 찾아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가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파일입니다 라고 알려주고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자, 다시 열어볼게요. 저장 안 했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 파일을 못 찾으면요, 리플레이스 버튼 눌렀을 때 못 열어요. 그럼 에이 뭐 알아서 하겠지, 캔슬 눌러요. 파일 못 엽니다. 당연히 못 여는 거고, 이그노어 무시하겠습니다 라는 버튼 누르시면 자, 여기 이미지 없어졌죠? 유실된 거예요. 이 파일은 없어진 거죠. 바꿔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작업하신 일러스트 파일에 이미지를 불러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 링크, 또 하나는 파일 자체 씹는 방법. 두 가지 모두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왼쪽의 방법은 여러분이 앞으로 사용하실 웹 형식의 100% 똑같은 방법으로 쓰이는 방법입니다. 요거 놓치시면 여러분 홈페이지에 이미지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위치를 알고 방법을 아시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고, 오른쪽의 방법은 일러스트레이터 자체에다가 이미지를 씹는 방법인데 자칫 잘못하면 일러스트레이터를 다시 못 열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파일 무게가 1기가를 넘으면 잘 안 열려요.
엄청나게 무겁고 작업하는데 엄청나게 느려질 수 있겠죠. 그래서 둘의 상황을 적절하게 확인하고 쓰셔야 된다.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사실은 여러분이 일러스트레이터 사용을 하실 때 연결하는 이미지는 항상 같이 갖고 다니셔야 한다. 링크 처리에서. 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 파일은 링크를 다시 해야 되니까 버튼 얘로 눌러서 리링크. 자, 바탕화면에 있으니까 선택하고 플레이스 가져왔죠?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의 차이점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내용을 살짝 써드리면, 자, 원본의 위치, 파일명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된다. 그리고 꼭 같이 갖고 다녀야 된다. 꼭, AI 파일과 같이 가지고 다녀야 한다. 라는 게 설명되고요. 두 번째, 오른쪽에 이미지 파일을 심은 형태는 일러스트 파일 하나만 사용해도 무관하나 파일의 무게가 매우 무거워질 수 있다. 즉 바꿔 얘기하면 컴퓨터의 사양을 높이 잡아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반대로 얘기하면 아예 못 열 수도 있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서 일러스트레이터에 어떤 식으로 이미지를 가져오시든 가져온 상태에서 뭐 할 거냐? 이미지는 자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제가 지금 하려는 건 밑에 깔아놓고 안에 담을 틀은 몇 개? 무조건 한 개. 두 개를 잡아서 오브젝트 클리핑 마스크에 메이크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를 정리하시면 되더라. 당연히 컨트롤 Y에서 불필요한 얘네들은 싹 다 정리를 해주셔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위에 보시는 형태처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뭐 디테일한 부분들 조금 더 가공하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굳이 그거는 지금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링크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짝 더 얘기를 해볼게요. 자, 파일에서 새로운 문자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뭐 웹을 사용하시든 뭐 인쇄를 하시든 관계없이, 자, 아무거나, 자, 만들었습니다. 이 곳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심어서 뭔가 작업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럴 수 있겠죠. 지금 여기다가 내가 담고 싶은 이미지를 만드는데, 자, 두 가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자, 첫 번째 자리에다가 이미지를 담을 건데요. 제가 그냥 드래그 하긴 했지만 사실상은 파일에서 place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미지를 가져오시는 거예요. 누르시고, 자, 이미지 파일을 이곳에 있는 거 아이로 불러오겠습니다. 열면, 자, 가져올 텐데요. 이때 여기 보시면 링크라고 써 있죠. 링크. 체크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에 대한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념은 체크를 해놓고 플레이스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불러왔죠? 이 상태에서 제가 작업을 합니다. 필요한 대로 이렇게 마스크 씌우거나 모양을 바꾸거나 어떤 여러가지 작업을 하겠죠. 자, 그러고 나서 데이터를 save as 저장합니다. 예를 들어 이곳에다가, 자, 에디토리얼 뭐 001이라고 저장하겠습니다. 저장 눌렀고요.
뭐 적당하게 버전해서 오케이 눌렀습니다. 끝났어요. 자, 이제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클라이언트가 아까 작업하신 거 데이터 수정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 파일이 이거 두 개라고 쳤을 때 자 요 파일을 이 이미지를 불러온 거잖아요. 근데 이 이미지를 안 가져왔어요. 자, 파일 이름 바꿨다는 얘기는 관련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아까 그거 다시 수정해서 열어야지 보내줘야겠으니까 열었습니다. 자,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이거 뭐지? 그래서 뭔지 모르니까 캔슬 눌러요. 1시간을 기다려도 2시간을 기다려도 안 열립니다. 취소했으니까. 이상하다. 다시 열어요. 그래서 리플레이스 버튼 누릅니다. 뭘까? 원본 이미지를 찾아서 연결해 주셔야 돼요. 근데 안 가져왔으면 뭐예요? 없잖아요. 없는데 캔슬. 또 물어봐요. 리플레이스, 캔슬, 리플레이스, 캔슬만 하루 종일 하겠죠. 네, 이그노밖에 없잖아요. 답은 이그노 무시하겠습니다. 버튼 누릅니다. 자, 내가 만든 이미지 어디 갔을까? 여기 있습니다. 단지 뭐 때문에 유실됐거든요. 없는 거예요. 요 자리에 이미지가 뭐가 들어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링크의 개념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자, 이 링크를 어려워하시는데 쉽게 말하자면 자, 여러분이 혹시 라디오 즐겨 들으시나요? 안 들으시는군요. TV로 바꿀게요. 자, TV 채널 자, 어디를 많이 보세요? 자, JTBC 채널 번호 뭐예요? 아무도 모르시나요? 15번이에요? 나 15번이라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러분이 보시는 지역은 수도권이죠. 수도권에서 보시는 JTBC 채널은 15번입니다. 이 아이가 제주도 가서도 15번이 JTBC일까요? 그럼요. 다를 수 있잖아요. 뭐 제주도에 봤는데 채널 번호가 10번이야. 그럼 제주도에서 15번 틀면 뭐가 나와요? 아예 안 나오거나 뭐 불교 채널이 나오거나 기독교 채널이 나오거나 아니면 생판 모르는 이상하게 나오거나 할 수도 있잖아요. 뭐 투니버스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럼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니죠. 그냥 그 주파수에 맞는 게 잡힌 거잖아요. 여러분이 제주도에서도 이 15번 채널에 맞는 JTBC가 나오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거기에 맞게 틀어야 되는 거잖아요. 즉 여기서 말하는 링크라는 개념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정확한 경로와 정확한 이미지 파일이 맞아 떨어지게 해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안 맞으면 지금 보신 것처럼 못 찾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10번이라는 채널이 존재하면 모르겠지만 없다면 다른 게 나오겠죠. 자, 무슨 말이냐? 여기 또 이미지는 000이죠. 000이에요. 아까 있던 이 파일이 000이었는데 제가 이걸 안 하고 전혀 다른 이미지를 자 000으로 한번 받아볼게요. 자, 다운 받았어요. 이 파일을 자, 어디 있을까요? 자, 요거 바꿨어요. 자, 그럼 물어봅니다. 데이터 있는데 다시 연결해 줄까요? 네. 아, 이제 살아남나 보다. 어라? 아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한 거. 다른 이미지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죠. 서울에서 15번 보던 게 제주도 가서 10번이었는데 10번인지 모르고 나는 15번 그대로 틀었더니 다른 방송이 나오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현재 링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지금 보고 계신데 아직 접목이 잘 안 돼서 헷갈리실 수는 있습니다만 개념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개념 파일과 연결하려고 하는 데이터 이름 경로가 완벽하게 일치돼야지만 내가 원하는 걸 끌어오는 거예요. 이 개념을 우리는 링크라고 하는 거죠. 이 개념이 어렵다면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파일에서 place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이미지를 그냥 가져와. 이때 자 아까 그냥 제가 불러왔는데 링크라는 요 버튼을 요 체크를 끄시는 거고요. 못 껐다면 X라는 표시가 뜨는데 이때 상단에 인베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인베드라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그대로 끄는 것과 동일하게 불러오게 되는 형태로 바뀌는 거죠. 얘는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있으면 됩니다. 네, 무슨 말이냐? 왼쪽에 얘는 유튜브 같은 거예요. 오른쪽에 얘는 유튜브에서 있는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내 핸드폰에 심은 거예요. 개념으로 따지자면. 그러면 얘는 인터넷 되든 안 되든 전혀 관계가 없죠. 즉 여기 있는 데이터 있든 없든 관계가 없죠. 단 뭐에 제약을 받아요? 핸드폰 용량이 내 거 24기가 밖에 안 된다. 근데 영상 파일이 한 300기가 짜리다. 절대 못 담죠. 자, 시스템에 영향을 받겠죠. 네. 자, 링크라는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어려우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은 이 개념을 통해서 계속 보실 거예요. 매일 보실 거기 때문에 지금은 링크가 무엇인지 또는 파일을 불러올 때 그냥 링크로 불러오는 방법과 심는 방법이라는 게 존재하더라. 이 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전혀 관계가 없을 겁니다.